능력 있는 남자는 중년 여자 안 만난다. 연하남 만나야지 왜 늙은 중년 남자를 만나야 해? 라는 댓글 몇 번 봤는데요. 이 댓글에 기분 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사연을 접하며 왜 중년의 사랑은 이토록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중년의 사랑을 잘 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3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사랑을 잘 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는 착각.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 본인이고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 편향이라고 해요. 자기중심 편향이 심할 경우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 사고는 더 견고해지고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는 착각은 연애와 결혼 생활도 힘들게 하더라고요. 뇌과학에서는 나이 들수록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며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마의 변화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되고 기존의 신념과 관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해요. 제가 많은 중년 남녀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 안에 전통적인 성 역할과 현대의 남녀 관계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에게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바라면서 나는 지금의 안락함과 대우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어리고 예쁜 여성이 순종적이기를 바라고 데이트 비용도 알아서 나눠낼 수 있는 여자를 선호해요. 여성들은 하나같이 나보다 남자가 나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보다는 돈도 좀 많이 벌고 나보다는 똑똑해야 하고 그런 남자가 여자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해요. 사회가 많이 변화해 왔는데도 왜 유독 중년들은 더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의 중년 세대들은 때가 되어 가족의 중매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결혼한 경우가 많았죠.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더 나이 들기 전에 서둘러 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결혼 연령도 낮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애 경험도 많이 없죠. 물론 남성분들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남성분들도 경험 부족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할 것 같은 배우자를 찾고 나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남성은 가정을 부양하는 역할, 여성은 가사를 돌보는 역할에 집중하며 살아온 분들 많죠. 그렇게 살다 다양한 이유로 다시 싱글로 돌아왔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데이트 문화도 바뀌었고 연애 방식도 바뀌었고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죠. 그렇게 바뀐 부분이 때로는 불편하고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오다 보니 새로워진 연애 문화에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책임져줄 남자, 나보다 우월한 남자를 원하면서 남자들이 어리고 예쁜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면 속물이라고 하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리고 예쁜 여자, 순종적인 여자를 원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데이트 비용도 알아서 나눠내지 않으면 된장녀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서로 비난하고 남녀 갈등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중잣대를 적용하면 관계를 풀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인지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면 상대에게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게 되고 본인은 안위와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위와 권리를 누리며 상대에게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생물학적 본능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 1번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년은 일반적으로 인생에 경험이 많기도 하고
결혼 생활과 다양한 연애를 통해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신을 바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이런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해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더 크게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을 인정을 안 해요.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대신 그 약점을 파트너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거죠. 파트너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예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겠죠. 파트너에게 하는 비난이 혹시 나의 불안을 투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A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연애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에게 소홀할까봐 두렵습니다. 남친이 조금만 연락이 늦으면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며 비난을 하기도 하죠. A는 자신의 불안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변상규의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물쭈물할 수 있는 특권은 젊을 때다. 나이 들어서도 우물쭈물하면 후회만 남는다.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에서 스스로의 내적인 힘, 심리적 내공을 쌓아야 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해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지나친 기대와 환상. 제가 다양한 사연을 접하며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연애에 서툰 분들 특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굴 만나면 자기 자신을 놔버리고 상대만 쳐다봐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중년의 연애와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나를 발견해야 하고 지나치게 기대하면 여지없이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유명인과 팬이 연애나 결혼을 하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큰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사랑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별나라에서 온 게 아니죠.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 98세 찰리 먼거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행복한 삶의 제일 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현실적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집니다.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당신이 맞이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침착함과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투자뿐 아니라 연애와 결혼에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화가 나고 비난하게 될 수 있어요. 갈등이 더 커지겠죠.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하나같이 상대에 대해 지나친 기대 대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대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남자복, 여자복이 있으세요? 나는 남자복도 없고 여자복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 못한 녀석이 괜찮은 여자 만나 잘 살기도 하고 나보다 직업도 별로고 예쁘지도 않은데 능력남 만나 깨벗고 사는 친구도 있죠. 나는 연애 운이 없어. 사랑의 행운은 나를 잘도 비껴가는 것 같아. 내 연애는 왜 이리 삐걱거리나 신세한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빠르게 연애와 사랑에 성공하는 방법 공유해 볼게요. 연애와 사랑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을 기르자. 저는 연애와 사랑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잘 하려면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쁜 이성을 걸러내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연애에 서툰 분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여성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남자와 같이 살아도 될까요? 인데요. 왜 같이 살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남자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같이 살면 돈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롭지 않고 의지가 될 것 같아서 이 대답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동거를 적극적으로 제의하는 남자가 착취남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착취남들 공통적인 특징이 가진 재산이 없는 걸 넘어 부채가 있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허세는 쩔어서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자기 꾸미기에 열중을 합니다. 이 남자들이 하나같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잠자리에 몰두를 해요. 여성 입장에서는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 나와 미래를 그리는 남자라고 여기며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취남들이 여성과 동거를 원하는 것은 여친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잠자리도 여친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남자를 만나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자신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네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생활비는 줄게 라고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남자들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 직장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생활비는커녕 여자 등골 빼먹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성장 시대에 돈 벌고 살기 힘들다는 건 아는데요.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문제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 인생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착취남과 연애를 넘어 동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현생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취남들과 결혼해서 평생 남편 빚 갚으며 살다 뭔가 영원히 너덜너덜해져서 이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남자도 비슷한데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텅 빈 여성의 허영심 채워주다 상처받고 헤어지는 남성도 있죠. 그래서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잘 놀던 여자가 결혼도 잘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 저 남자 닥치는 대로 만나다 보면 경험치가 쌓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경험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의 질인 것 같아요. 매번 플레이보이, 플레이걸, 착취자만 만나온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이성을 보는 눈이 길러질까요? 긍정적이지 않은 연애 경험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또한 무조건 직접적인 경험이 많다고 연애나 결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험은 자기만의 노련함을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공은 경험 플러스 배우기와 사고하기가 더해져야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기 과정에서는 자신에 대해 탐구할 수 있고 관계 기술이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경험을 쌓아야 해요. 자신과 잘 맞는 취미 모임이나 싱글 모임에 가입해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썸도 타고 연애도 할 수 있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경험하고 실수를 통해 깨닫기도 할 수 있겠죠. 사고하기 단계에서는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이별을 했다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경험하기, 사고하기 단계를 반복해 가며 관계의 질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행동 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어요. 연애를 잘하려면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배우기, 경험하기, 사고하기 이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같은 수준의 관계만 반복될 뿐이에요. 답답하겠죠. 왜 나는 남자 복이 없을까? 왜 연애운이 없을까? 한탄만 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복이든 팔자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 생각해요.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을 키워야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개인차와 성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나이에 따라 이성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20대에는 외모가 우선인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얼굴 생김새, 체격, 키, 패션 스타일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죠. 이상형의 외모를 갖춘 이성만 만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30대가 넘어가며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가 오죠.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외모만큼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외모가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현실적인 면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정된 재정 상태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보게 되죠. 40대가 되면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40대가 되면 미혼도 있지만 돌싱이나 사별로 싱글이 된 분들도 많죠.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보니 외모보다는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여성에 비해 그래도 외모를 더 보는 경향이 있지만 20대와는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를 보는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는 이성을 만나려고 해요. 여성의 경우 경제력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돈이 많아도 자신에게 쓰지 않으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럼 50대 이후는 어떨까요? 50은 자신의 삶과 운명,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지천명이라고 하죠. 50 이후가 되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친구 등 또래의 지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성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50 이후에는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상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이대에 따라 이성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개인 차이는 있죠. 50 이후에도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굴 예쁜 여자 한 달이고 요리 잘하는 여자 1년이고 지혜로운 여자는 평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끌림이 있어야 연애가 된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인생이 꼬이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오랫동안 사이좋게 사는 부부들 보면 내 배우자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변함없이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 부지런하고 알뜰한 아내, 편하게 해주는 아내, 이런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사는 부부가 많죠. 왜 그럴까요? 오래 만나고 결혼해보면 아는 거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관계의 장기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외모나 일시적인 매력보다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 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외모는 첫인상을 결정하지만 인격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자기 관리해야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화려한 외모보다는 건강한 외모에 더 중요성을 가져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도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결국 남자는 여자에게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돈을 원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중년 여성이 점을 봤다고 해요. 그곳에서 당신은 남자 없이는 못 살 팔자고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살 공주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능력남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다 남자는 섹스가 전부다 라는 말을 듣고 산부인과 예약을 했어요. 소음순 수술, 지스팟 강화술, 레이저 질 성형수술 등을 과감하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성 능력남 만났을까요? 괜찮은 이성을 만나려고 관심도 갖고 노력도 해봤지만 잘 안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연애와 사랑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년의 연애와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 남자는 가벼운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좋아하면서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한눈에 쏙 들어오는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그 여성과 너무 쉽게 그날 잠자리를 했습니다. 남자는 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매력적인데 쉬운 여자와 즐기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 여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남성분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성상은 섹시한데 정조관념 있는 여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성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인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버스 박사의 욕망의 진화라는 책에서 남자는 짝짓기 상대로 외모가 뛰어난데 정절을 지키는 여성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떤 남자에게 끌릴까요? 남자의 지위, 자원, 헌신을 보게 된다고 해요. 결국 남녀 모두 가벼운 이성을 오랫동안 함께할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끌림은 우리의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이성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원나잇을 했어요. 이 여성 그 모임에서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와의 잠자리를 능력이라고 여기고 여기저기 떠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여성은 가벼운 여자로 소문이 날 겁니다. 소문이 커질수록 하룻밤 즐기고 싶은 남자는 찔러볼 수 있어도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남자는 이 여성을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즉 분위기에 휩쓸려 남자와 하룻밤 즐기다 보면 가벼운 여자로 소문나게 되고 괜찮은 이성과의 만남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하룻밤 즐긴 남자와 사귀게 되어도 남자는 여성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비슷한데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바람둥이로 소문나면 괜찮은 여성과의 만남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나만 바라보는 남자, 나에게만 친절한 남자를 선호해요. 남자가 사냥에 와서 나와 내 자녀에게 줄 자원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면 여성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자. 여러분, 남자는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돈을 원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호감 가는 여성이 있어 두세 달 만났는데 여성이 어느 날 생활비를 달라고 하거나 목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결국 헤어졌다고 말하는 남성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데이트 비용도 낼 수 있고 같이 하는 여행비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두세 달 만났는데 생활비를 달라고 하고 목돈을 빌려달라는 건 부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여성들 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남자의 인성만 보는데 매번 연애가 얼마 안 가 상처만 받고 끝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한 중년 여성은 연하 남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가진 건 없는 남자였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여겨 데이트 비용도 여성이 대부분 부담했고 남성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선물했다고 해요. 남성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여성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남자는 아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만남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여성은 상처만 받고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남자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돈과 섹스의 욕망을 풀 대상으로 여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의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헛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연애를 단순히 거래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국 남자는 여자에게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돈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거래로 보는 것이죠. 내가 섹스해줬으니 돈을 줘. 내가 돈을 줬으니 섹스해줘. 요즘 남녀 관계를 거래로 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섹스, 여자는 돈이라는 말은 남녀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녀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다면 사랑에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단순화하면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들은 사회적 연륜, 결혼 생활과 연애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지 않아요. 섹스해주고 돈 준다고 무조건 생각 없이 빠져들지 않는 경향이 있죠. 남자는 섹스면 다 되니까 산부인과 가서 여러 가지 시술 받고 잠자리 스킬을 늘려야겠다. 여자는 돈이면 무조건 되니까 있는 척 좀 하고 선물 공세하면 되겠지.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이성도 있지만 이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차원적이에요. 남녀관계는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나 성적 욕구 충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년이 되면 외로움의 감정이 커질 수 있고 경제적인 것과 건강의 고민이 많아지죠. 이런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파트너를 원하지 않을까요? 남녀 관계는 단순히 섹스와 돈을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상호 지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고 감정의 유대 등 정서적 연결을 통해 서로 지지하는 관계로도 볼 수 있겠죠. 서로의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중년의 남녀에겐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오래 만들어 나가며 은퇴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지원할 수도 있죠.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감정적 지지를 하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관계는 단순히 이익이나 교환 관계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 초반에는 아닌 불장난 같은 관계에 중년이 되어서도 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보통의 중년 남녀들은 깊이 있는 인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불필요한 것에 돈과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버스 박사는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욕망은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다고 말하는데요. 남성은 주로 번식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욕망으로 진화했어요. 이는 주로 젊고 건강한 파트너를 찾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요. 건강한 자손을 낳고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는 주로 자원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욕망으로 진화했는데요. 이는 주로 경제적 안정성, 보호, 능력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남녀의 특징은 우리의 무의식에 남아 욕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진화 심리학적 관점을 잘못 해석하면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 섹스만 원하는 것 같고 여자는 돈만 바라고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남자는 섹스만 원하고 여자는 돈만 바란다는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의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는 번식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젊고 건강한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욕망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격, 지적 능력,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 등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과거에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욕망이 재해석되고 있어요. 물론 여성들은 여전히 안정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파트너와의 안정적 유대, 공감 능력, 지적 호환성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한 자신의 경제력과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려는 욕망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즉 남녀 모두 여전히 기본적인 생물학적 심리가 반영되지만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욕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섹스, 여자는 돈 이런 낡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해요. 중년의 사랑을 잘 하려면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말고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